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기대하며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 6천 명가량 나왔습니다. 최근 6만 6천 명대에서 확진자 수가 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8억 명가량 감염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의료시설과 자원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시신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고요. 젤렌스키는 푸틴과 영토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긴밀한 공조를 잘 보여주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7억이 떨어진 거래가 송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가격 8년간의 상승을 마치고 9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입니다. 올해 하락으로 떨어졌죠. 이창용 한은은행 총재가 20일 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백만장자 7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56%는 내년에 S&P 500 지수가 1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심지어 1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 결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비관적인 예상 수치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1일 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1.8%, OECD의 1.8%, 한국은행의 1.7% 성장률 예상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11월 PCE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이 물가지수가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평균 소득은 전월비 0.4% 늘었지만 소비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의 높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내리게 만들긴 했지만 이와 함께 소비도 둔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죠. 미 2년물 국채 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4.73%에서 이것도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18% 수준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10월 말에 4.28%에서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12월 달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내년에도 5%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S&P 500 지난주에 1.96% 거의 2%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현재 대략 2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 거의 2%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나스닥 34%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0.22%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대략 12% 떨어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1.58%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22.6%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약 2%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16,800달러 수준입니다. 연초부터 보면 비트코인
65%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최근 배럴당 70불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죠. 거의 80불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른 이유는 러시아가 서방의 유가 상한제에 대응해서 감산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유가 상한제 정책과 러시아의 대응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이 2022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3년을 기대하며 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초에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12월 주택시장지수가 30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12년 6월 이후 최하 수치입니다. 지금 주택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죠. 22일 날 마이크론의 CEO 산제이 메로트라가 지난 몇 달간 수요의 극심한 감소를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습니다. 이 발언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23일 날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월비 5.5% 상승한 것으로 이 수치는 작년 10월 내 최저치입니다. 소비 증가율도 기대 이하로 0.1%만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가와 소비가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호적인 시그널은 아니죠.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면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 그래서 총 7일 동안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산타랠리가 올해는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 1.33% 주식이 오르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확률이 대략 80%가량이라고 합니다. 첫날인 지난주 금요일 23일 날 S&P 500 지수가 0.59% 올랐습니다. 과연 산타랠리가 시작된 것인지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 차원에서 보면 채권,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모두 하락한 끔찍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이나 암호화폐는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주식도 상당히 바닥에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약 20% 하락했습니다. 1928년 이래로 2년 연속 하락한 경우가 4번밖에 없습니다. 올해 20%나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산타랠리의 희망도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104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 즉 일생 동안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히 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늘 그분을 찬양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지막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